자, 이제 앞에 화면 볼게요. 자, 오늘 수업을 이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저번 주 이제 마지막 시간, 스프링 풀스택 개발 2 마지막 시간에 리스트 페이징 처리하는 것까지 작업을 했어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완성시키고 나서 주말을 맞이했죠. 그리고 이제 월화 쉬고 오늘 수요일 이어서 가는 건데, 오늘은 이제 새로운 기능을 만들어 볼 겁니다. 우리가 지금 만들어 놓은 기능은 리스트 기능과 디테일 기능, 그리고 딜리트 기능 이렇게 세 가지를 만들었는데, 이제 라이트 기능, 그리고 모디파이 기능, 이렇게 작성과 수정 두 가지가 남았죠. 이 두 가지를 진행을 할 거예요. 얘네들을 뒤로 밀어놨던 이유가 이제 사용자한테 화면이라고 하는 그 브라우저 상에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는 화면을 만들어서 제공을 할 건데, 거기다가 실제로 사용자의 입력 값을 받을 거예요. 그리고 입력을 한 그 값들을 우리가 서버 쪽으로 넘겨줌으로써 데이터베이스 처리도 진행을 할 거고요. 그런 걸 하기 위해서는 JSP 안에 화면 보여지는 곳 안에 우리가 사용자한테 입력받을 수 있는 무언가를 만들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뒤로 좀 밀어놓고 진행을 했었는데, 자, 이제 진짜로 가볼 겁니다. 자, 제가 list.jsp 페이지 안에다가 글쓰기 버튼을 하나 만들어 낼 건데요. 그래서 그 버튼을 누르면 글쓰기를 할 수 있는 페이지로 넘어가게끔 작성을 해줄 거예요. 자, 일단은 우리 거를 좀 띄워놔 보고, 이렇게 게시물 리스트를 봤을 때 데이터베이스가 꺼져 있네요. 자, 이렇게 리스트 페이지가 나왔을 때 이런 데에다가 글쓰기라고 하는 버튼을 하나 만들어 줄 겁니다. 지금은 우리가 디자인을 신경 쓰지 않고 있으니까 그냥 리스트 밑쪽에 아니면 메인 밑쪽에 이런 데다가 글쓰기 버튼을 하나 만들어 줄 거예요. 자, 이 list.jsp의 상단부에다가 여기다가 이렇게 하나 해보죠. div 태그 하나 만들어서 메인을 담당하는 이 클릭 그대로 좀 남겨놓고요. 하나 더 만들어낸 뒤에 여기다가 글쓰기라고 넣어줄게요. 자, 그리고 이 글쓰기 같은 경우는 현재 페이지가 우리가 리스트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write라고 하는 요청을 보낼 수 있게끔 처리를 할 겁니다. 일단은 상대 경로로 그냥 간단하게 작성을 해주도록 하고요. 그럼 이 글쓰기 버튼을 눌렀을 때 우리는 요청이 어디로 넘어가는 거예요? 아티클의 write로 넘어가겠죠. 그러면 이 아티클의 write라는 요청을 받아들일 수 있는 서블릿이 하나가 필요를 할 겁니다. 그래서 이따가 여러분들이 이거 직접 만들어 보실 시간을 드릴 거고요. 이렇게 버튼 작성한 후에 이제 이 버튼 눌렀을 때 입력받을 수 있는 페이지 띄워줄 건데, 그 페이지에는 실제로 사용자한테 입력받는 어떠한 공간이 필요할 거고요. 제목과 내용 입력을 받을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입력받은 값들을 이제 우리 자바 어플리케이션 서버 쪽으로 넘겨줄 수 있는 버튼 같은 것도 좀 생성을 해줄 거예요. 일단 여기는 같이 해야 되겠군요. 제가 서블릿을 그러면 하나 만들어 주도록 할게요. 자, 이름은 얘는 홈메인 서블릿을 그냥 복사를 해다가 article write 서블릿이라고 이름을 바꿔줄게요.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이제 여기 article에 write라고 하는 요청을 받아들일 수 있게 세팅을 할 거고요. 그럼 JSP의 article에 write.jsp라고 하는 곳으로 요청을 넘겨버릴 겁니다. 이렇게 넘겼을 때 실제로 이 JSP 파일이 가져야 되는 그 구성이 화면에 입력을 받을 수 있는 구성이니까, 자, 그 녀석을 그냥 JSP 파일 하나 만들죠. write.jsp 만들어 주도록 하고요. 자, 여기에는 뭐 글쓰기 이런 식으로 우리가 그동안 이런 식으로 해왔는데 글쓰기라고 하죠. 자, 그리고 이 바디 부분에다가 만들어 줄 거예요. 자, 간단하게만 해보겠습니다. H2 같은 거, H1 같은 거 하나 만들어내서 게시물 작성이라고 하나 넣어주고, 이 밑에다가 div 하나 만들어주고요. 그리고 제목과 내용을 입력받을 수 있게 div를 2개 만들어줄게요. 그리고 밑에다가 일단 요거부터 합시다. 자, 여기에는 제목,
내용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페이지를 좀 띄워줄 겁니다. 자, 그러면 당장 우리가 글쓰기 버튼을 눌렀을 때 자, 글쓰기 버튼을 눌렀을 때 이렇게 페이지가 이동되겠죠. 자, 여기에는 우리가 지금 사용자한테 입력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양식 같은 게 없어요. 그래서 실제로 입력을 받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새로운 태그 하나를 사용해야 됩니다. 저번에도 한번 언급이 됐었던 녀석인데 이제 input이라고 하는 태그를 사용을 할 거예요. 자, 이 input 태그는 우리가 JSP, 그러니까 HTML로 화면을 그려낸다라고 했을 때 그 화면에서 사용자한테 직접 입력을 받을 때는 무조건 다 input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거 말고도 몇 가지 존재하지만 일단 기본적으로는 입력은 input으로 받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이제 부가적인 것들은 추가로 설명을 드릴 겁니다. 자, 그럼 input 태그를 한번 만들어 볼 건데 이렇게 만들 거예요. 자, input. 자, 이 녀석을 봤을 때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이것만 보고 판단할 수 있는 거, 이만큼이 지금 input이죠? 일단 input 태그는 받는 태그가 따로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self closed 태그다. 근데 이 녀석한테는 type이라고 하는 이 속성 값이 기본으로 자동 완성되었는데, 자, 이 상태에서 화면에 새로 고침을 눌러보면 이런 식으로 입력받을 수 있는 칸이 하나가 나오게 됩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렇게 만들어내는 인풋은 그동안에 보셨던 이런 것들과 다 똑같은 거예요. 이런 네이버의 검색창 이런 것도 다 인풋이고요. 그리고 로그인 같은 곳에 있는 이거는 다른 걸로 볼까요? 그냥 보죠. 이런 로그인 같은 곳에 있는 입력받는 이런 것들 지금 이것도 다 결국엔 인풋입니다. 인풋을 이제 디자인을 입혀봤기 때문에 우리가 만들어낸 인풋과 살짝 달라 보이는 거지만 입력을 받는 행위는 무조건 인풋 그걸 실제로 개발자 도구를 열어서 확인을 해보면 자, 이렇게 인풋이 다 들어가 있어요. 여기 다 인풋 태그죠. 실제로 인풋을 써줘야 입력을 받을 수 있다. 자, 그러면 이 인풋 이제 내용 같은 것도 인풋을 사용해서 하나 만들어 줄 건데 자, 적용을 시켜주면 자, 이제 나왔죠? 자, 제목과 내용 인풋으로 이렇게 입력받을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실제로 입력이 가능하고요. 자, 이게 기본적인 인풋입니다. 근데 이 인풋은 타입이라고 하는 속성이 기본으로 들어있다고 했는데 자, 이 타입이라는 속성은 어떤 역할을 하느냐 자, 일단 여기에 들어있는 건 텍스트죠. 자, 이게 텍스트이면 그냥 텍스트 입력을 받는 거 기본이에요. 기본 가장 많이 사용을 하는 기본인데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것들은 되게 다양한 종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패스워드 같은 것도 있고요. 자, 이런 패스워드를 적용을 시켰다라고 하면은 여기에 입력받는 텍스트가 이런 식으로 암호화된 것처럼 안 보이게끔 나타납니다. 자, 이렇게 하는 것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또 다른 것도 있어요. 이제 뭐 라디오라고 하는 녀석도 있는데 이거는 이제 버튼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 버튼은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그 동그란 버튼 하나 클릭할 수 있는 이런 녀석들도 종종 보셨을 텐데 이것도 결국에는 사용자의 입력으로 인지를 하는 거기 때문에 다 인풋 태그로서 활용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또 이거랑 비슷하게 많이 보셨을 만한 게 체크박스라고 하는 녀석 이런 것도 다 인풋 태그로 사용을 하는 거다. 그리고 이거 말고도 되게 뭐가 많아요. 아마 이런 것도 있었던 것 같은데 얘는 따로 보여지진 않네요. 이거 WSB 스콜즈 같은 데 가서 이제 인풋이라고 하는 태그 자체를 검색을 해보시면 되게 다양한 종류를 많이 볼 수 있으니까 그런 데서 한번 찾아보시고요. 실제로 사용하는 것들은 그렇게 많이 다양하게 사용하지는 않아요. 주로 이제 텍스트 많이 사용하고 패스워드 정도 몇 가지 이제 쓰는 것들이 정해져 있는데 사용할 수 있는 만들어져 있는 그런 기능들은 되게 많이 있다. 한 번쯤은 검색을 해 보시고요. 자, 근데 이렇게 했을 때 이제 우리는 어차피 텍스트 입력 받을 거니까 텍스트로 넣어주면 돼요. 타입은 그렇게 쓸 건데 이제 문제는 제목 같은 경우는 칸이 이 정도만 돼도 큰 문제가 없어 보이긴 하죠. 다만 내용은 이렇게 칸을 정해놓고 하기에는 조금 짧아 보여요. 물론 이게 길게 더 입력을 한다고 해도 입력은 어느 정도까지 가능합니다. 지금 이게 이런 식으로 했을 때 무한정 다 되는 건 아니고요. 어느 정도까지만 이제 넘어갈 수 있는 건데
글자 수 제한이 조금은 있어요. 어쨌든 한 줄로 보이면은 좀 답답하니까 내용 같은 경우는 인풋 말고 좀 더 넓은 공간으로 쓸 수 있게끔 보여주면 좋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가 쓸 수 있는 게 텍스트 에어리아라고 하는 녀석이 있습니다. 자, 이 텍스트 에어리아는 인풋처럼 입력을 받을 수 있는 녀석은 동일해요. 근데 차이라고 한다면 기본적으로 얘는 사이즈가 큽니다. 그래서 이 안쪽에 입력을 했을 때 이런 식으로 길게 입력이 가능한 제목과 내용, 본문 컨텐츠에 좀 더 어울릴 법한 녀석이겠죠. 이런 식으로 사용이 가능하다. 자, 이런 텍스트 에어리아 쓰지 않고요. 그냥 인풋 태그한테 스타일을 부여해서 사이즈를 컨트롤하고 그 사이즈로 크기를 키워서 사용하는 것도 가능해요. 근데 우리는 지금 간단하게만 작업할 거기 때문에 텍스트 에어리아 같은 거 쓸 수 있다. 자, 근데 이 녀석은 보면 기본으로 나온 속성들이 뭐가 좀 많죠? 자, 여기 콜스라고 하는 이거는 이제 이거죠. 콜스는 컬럼이에요. 컬럼의 개수 해서 복수개 해가지고 컬스인데 이 녀석은 몇 칸 이렇게 가로로 몇 글자까지 올 수 있느냐 이런 느낌이고요. 이런 식으로 얘가 길어지는 거고요. 그리고 로우스는 이제 줄수에 해당을 해요. 10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이즈를 조정할 수 있는데 이런 거 안 하고 그냥 스타일 같은 걸로도 간단하게 처리가 가능하니까 굳이 줄 필요는 없다. 그리고 얘는 이렇게 마우스 끝쪽에다가 마우스를 올려보면은 사이즈 조정이 그냥 셀프로도 가능한 녀석이라서 크게 신경 쓰실 필요는 없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name, id 여기 있는 이 id 같은 경우는 우리가 CSS 배우면서 배웠던 그 id랑 동일한 거예요. 그냥 id입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까지는 아이디를 굳이 신경 쓸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제거를 해줄 거고 여기에 있는 이 네임 이 녀석은 정말 아주 중요한 녀석 중에 하나예요. 이 네임은 우리가 인풋을 쓸 거야 뭐 텍스트 에어리아를 쓸 거야 화면에서 입력 값을 받을 거고 서버로 넘길 거야 라고 하면 얘는 무조건 필수예요. 그리고 이 필수는 인풋에도 동일해요. 인풋한테도 무조건 네임이 필요합니다. 자, 그럼 이 녀석이 왜 필요한지 설명을 드릴 건데 그 전에 텍스트 에어리아 같은 경우는 셀프 클로즈드 태그가 아니죠. 얘는 닫는 태그가 존재하는 녀석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어떠한 내용을 미리 입력받게끔 해줄 거다, 미리 입력을 받은 상태로 얘를 만들어 줄 거다라고 하면 이 태그 사이에다가 어떠한 텍스트를 입력을 했을 때 얘는 화면상에 그냥 들어있는 채로 나타나게 돼요. 자, 이것처럼 인풋 태그에도 이런 걸 하겠다라고 하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인풋은 닫는 태그가 없기 때문에 어딘가에다가 써줄 수는 없어요. 이렇게 써주는 거는 그냥 인풋 뒤에 오는 거예요. 의미가 없죠? 근데 인풋도 값 세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녀석은 어떻게 하느냐? value라고 하는 옵션이 있는데 이 옵션에다가 내가 어떠한 값을 넣어 놓게 되면 그 값을 인풋 태그가 가진 채로 만들어지게 돼요. 자, 지금 인풋 태그와 텍스트 에어리아 이런 녀석들을 사용하는 기본적인 방법에 대한 걸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녀석들은 이 안쪽에 쓸 수 있는 옵션 속성들이 꽤나 많아요. 이것들은 여러분들이 WSL 스쿨즈 한번 찾아보시고요. 자, 그러면 이 네임이 왜 중요한지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이 네임은 어떤 역할이냐면 자, 우리가 사용자한테 결국 여기 제목 부분과 내용 부분을 입력받을 거예요. 사용자가 뭐 ABC 이렇게 입력을 했다. 여기도 ABC 이렇게 입력을 했다. 그리고 나서 사용자가 나는 이 글을 쓸 거야. 이 내용으로 이 제목으로 작성할 거야 라고 어떤 행위를 하면 그러면 이 값들은 어디로 가는 거예요? 이 값들이 어디로 가야 실제로 게시물을 작성하는 기능을 동작시킬 수 있죠? 얘네는 서블릿으로 가야 돼요. 왜냐면 서블릿으로 가줘야 서블릿에서 데이터베이스 쪽 연결시키면서 쿼리 세팅하고 날려줄 거니까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해오던 것처럼 이런 방식으로 이 쿼리를 날릴 때, 인서트 쿼리를 날릴 때 우리는 사용자한테 입력받았던 이러한 값들을 여기다가 변수 세팅 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야 실제로 우리가 사용자가 입력한 값을 데이터베이스에 넣어줄 수 있는 거니까. 그러려면 이렇게 입력된 값들을 결국 서블릿으로 보내야 되는 거고 서블릿에서 얘네들을 판단 후에 데이터베이스 쿼리를 짤 때 여기다가 넣어줘야 된다. 그런 내용이죠. 그런 내용인데 자, 여기서 가지고 있는 이 인풋 네임들은 실제로 서블릿으로 인풋에 들어있는 밸류 값이 서블릿으로 넘어갈 때 그리고 텍스트 에리어에 들어있는 밸류 값이 서블릿으로 넘어갈 때
거기서 찾아낼 수 있는 키의 역할을 할 겁니다. 키의 역할을 한다라는 건 이 네임에 적혀 있는 이 이름으로 우리가 값을, 밸류를 꺼냈을 수 있다라는 얘기겠죠. 실제로 그렇게 동작하게끔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 네임은 상당히 중요하고 이따가 실제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뭐 적어 놓자면 제목이니까 타이틀, 내용은 body 정도라고 해줄게요. 네임을 달아 놓고요. 자, 그러면 이제 실제로 입력된 값을 넘겨줄 수만 있으면 되는데, 자, 지금 우리한테는 입력을 하고 나서 이 제목에 적혀 있는 내용, 이 ASD 내용에 적혀 있는 이 ASD 이 값들을 나는 서블릿으로 넘길 거야 라는 의사 표시를 행할 수 있게끔 무언가 만들어져 있는 게 없죠. 실제로 게시판을 생각을 해본다면 제목 작성했고 내용도 썼으면 밑에 뭐 작성이라든가 뭐 확인이라든가 이런 버튼들이 좀 있어야 될 거예요. 그 버튼을 눌렀을 때 실제로 이 값들이 서블릿 쪽으로 넘어가게끔 만들어질 겁니다. 우리한테는 지금 버튼이 없어요. 그래서 버튼을 만들어 줄 건데, 자, 여기서는 이제 A 태그 같은 걸 사용해서 어떤 링크로, 서블릿 링크로 보내지 않을 겁니다. 자, 이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div 하나 만들어 놓고, 자, 이런 식으로 A 태그를 만들어서 여기다가 뭐 예를 들어 지금 현재 아티클의 write일 거니까 write 같은 서블릿으로 요청을 보내겠다 라고 해서 이 서블릿을 만들어낸다 라고 하면 이 값들을 못 넘겨요. 그냥 A 태그로 넘어가는 이 요청에는 얘네들의 값이 담기질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지금까지 해오던 식으로 A 태그를 만들어서 보낼 수는 없고 이거는 안 되니까 우리가 이제 새로운 방식을 하나 배울 건데, 자, 인풋이나 뭐 텍스트 에어리아, 그리고 여러분들 나중에 배우시게 될 건데 이제 뭐 셀렉트 박스 같은 것도 있어요. 이런 녀석들을 사용해서 데이터를 사용자한테 어떠한 입력 값을 받게끔 한 뒤에 그 값을 서버 쪽, 서블릿 쪽으로 넘겨주는 행위는 모두 다 이 녀석을 써야 됩니다. 폼 태그라고 하는 녀석. 폼은 말 그대로 그냥 양식이고 형식이죠. 그래서 이 폼 태그가 이 input, text area, select 이런 녀석들을 다 감싸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하나 만들어서 보여드리면 제목과 내용을 입력받는 이 녀석들을 폼이라고 하는 태그를 하나 만들어서 묶어줄 거고요. 이렇게 묶어줄 겁니다. 그리고 폼은 만들자마자 지금 액션이라고 하는 옵션 값이 같이 딸려 나왔는데 이 액션이 여기다가 적어주는 값이 이 값들을, 이 밸류들을 어떤 서블릿으로 보낼 건데를 명시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이 폼 태그 안에 들어있는 인풋이나 텍스트 에어리아, 뭐 셀렉트 이런 녀석들은 여기 액션에 써져 있는 그 경로, 요청 경로를 통해 해당 서블릿으로 이 네임 값을 기준으로, 이 네임 값을 키로 데이터가 세팅돼서 넘어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do write 같은 거 이쪽으로 요청을 보내줄 거니까 여기다가 do write를 입력을 해줄 거예요. 그리고 여기 액션 쪽에 입력하는 이 요청 경로도 우리가 그동안 A 태그에 쓰던 여기 이런 거 쓰는 방식이랑 동일해요. 절대 경로를 쓴다라고 하면 컨텍스트 패스 기준으로 아티클에 do write를 넣어주면 되는 거고, 상대 경로를 쓴다라고 하면 지금은 아티클에 write까지 요청이 들어와 있는 상태니까 이 뒤에 있는 얘만 바뀌면 되니 do write만 넣어줘도 되는 거고, 그리고 우리가 페이징 처리할 때 배웠던 것처럼 아무것도 입력하지 않는다 그럼 자기 자신한테 그대로 요청을 보내고요.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배웠던 것들 그대로 여기도 똑같이 적용이 되는 부분이다. 근데 지금은 우리가 do write 쪽으로 보낼 예정이니까 이렇게 만들어 줄 겁니다. 자, 이 A 태그 같은 이런 녀석은 이제 더 이상 필요하지 않아요. 얘는 없어요. 그 역할은 폼의 액션 이 녀석이 할 거니까 어디로 보낼지는 얘가 정하는 거니까 이렇게 갑니다. 자, 근데 문제는 이 폼 태그는 실제로 화면상에 나타나는 게 없어요. 우리가 얼만큼 이 폼을 감쌌느냐에 따라서 얘가 뭐 화면상의 디자인에 영향을 준다 이런 건 전혀 없습니다. 그냥 이 인풋이나 텍스트 에어리어 같은 입력받는 녀석들을 묶어주는 역할을 하는 거고, 이 묶여있는 만큼의 녀석들이 이 액션 쪽으로 전송될 수 있게끔 해주는 역할인데, 자, 아직 버튼이 없죠. A 태그 같은 거 안 만든다 그랬기 때문에 실제로 누를 수 있는 무언가가 없어요. 입력을 했지만
넘어가라고 드라이트로 넘어가라고도 했지만 실제로 누를 수 있는 버튼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버튼을 우리가 만들어 줄 건데 이 버튼은 폼 태그의 안쪽에 만들어 줘야 돼요. 자, 폼 태그의 안쪽에 만들 거고요. 이 안쪽에 어떻게 만들 거냐면 인풋 태그 쓸 겁니다. 자, 근데 타입을 텍스트가 아니라 서브밋이라고 할 거예요. 자, 서브밋. 이 서브밋이라는 단어는 그냥 전송, 제출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자, 실제로 그 의미로 동작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진 녀석입니다. 자, 인풋 서브밋으로 만들어 놓으면 밸류 같은 데에다가 제가 뭔가를 적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제출이라고 그냥 텍스트가 들어왔어요. 이건 타입 서브밋이 가지고 있는 기본 특성이에요. 당연히 이 글자 바꿀 수 있고요. 예를 들어 우리가 아까 밸류 세팅하는 거 배웠으니까 밸류에다가 작성 이렇게 넣어주게 되면 얘는 이제 작성 버튼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다가 무언가를 입력하고 나서 이 작성 버튼을 누르면 이 버튼은 서브밋 역할을 수행할 수 있게끔 만들어진 버튼이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이 값들을 액션에 써져 있는 경로, 요청 경로로 넘겨버려요. 이렇게 쭉 뒤쪽으로 갑니다. 그럼 서블릿에서 이 값들을 받아낼 수 있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들이 이거는 나중에도 이런 방식과 유사하게 계속 진행을 해야 되는 거니까 지금 처음 배울 때 잘 이해를 해두시는 게 좋아요. 자, 서브밋, 인풋 타입 서브밋, 이 녀석이 제출 전송의 목적을 가진다. 그래서 실제로 이거 전송 작성을 눌러보면 이쪽으로 갑니다. 아티클의 두 라이트라고 하는 요청 경로로 넘어갔는데 그게 지금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서블릿이 없어요. 그래서 안 만들어져 있는 거고요. 그리고 요 URL 경로를 잘 보시면 아티클의 두 라이트로 넘어가고 나서 물음표 나오고 이거 뭐예요? 이거 우리가 파라미터 줬던 거죠. 쿼리 스트링 부분에다가 파라미터를 줄 때 썼던 건데 지금 우리는 인풋과 텍스트 에어리아에 있는 타이틀 바디라는 네임으로 입력되었던 값들이 세팅되어 넘어간 겁니다. 그러면 이 toWrite라는 요청을 받아들일 수 있는 서블릿을 만들어 냈을 때 이 값들은 어떻게 꺼내면 되겠어요? 지금 세팅이 URL 쪽에 파라미터로 됐기 때문에 리퀘스트에서 get 파라미터를 통해 그냥 꺼내오면 됩니다. 그때 꺼내올 때 키는 타이틀과 바디 여기에 있는 이 네임 따라가겠죠. 자, 제가 네임 중요하다고 했는데 이런 식으로 한번 변경을 줘볼게요. 네임이 타이틀 1과 바디 2라고 바뀌었고 지금 내용을 이런 식으로 한번 작성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키 부분이 어때요? 네임 따라서 바뀌죠. 그리고 그 안에 들어있는 값들이 밸류로 세팅이 되는 거고 자, 실제로 이런 식으로 세팅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 자, 일단 기본적인 전송 방식 하나 알려드렸는데 사실은 이 녀석을 쓰지 않을 거고요. 다른 녀석을 쓸 겁니다. 이것도 되고 다른 것도 돼요. 둘 중에 여러분들이 선택해서 하시면 되는 부분인데 자, 이번에는 제가 그냥 버튼 태그를 하나 만들 거예요. 여기다가 작성이라고 쓸 겁니다. 자, 그러면 버튼 모양이나 이런 것들은 똑같이 생겨나겠죠? 버튼도 기본 디자인이 들어가 있으니까. 자, 근데 이 녀석한테는 서브밋이라고 하는 어떠한 역할을 우리가 넣어준 적이 딱히 없어요. 근데 얘는 무슨 일을 하고 있어요? 보내줘. 얘도 방금 전에 인풋 타입 서브밋과 동일하게 전송시켜 줍니다. 서블릿 쪽으로 이 두 액션에 걸려있는 요청으로 넘겨버려요. 근데 이게 왜 그런 거냐면 자, 이거는 잘 기억하셔야 돼요. 오해하시면 안 되고 잘 기억하셔야 되는 게 이 버튼 태그는 폼 안에 있으면 기본 타입이 서브밋이에요. 폼 태그의 안에 있을 때에만 기본 타입이 서브밋이다. 그러니까 즉 지금 이렇게 써져 있는 게 생략되어 있다라고 보셔도 되는 거예요. 잠시만요. 타입이라고 하는 이 녀석이 서브밋 이렇게 적혀 있는 게 폼 태그의 안에 있는 버튼에게는 생략되어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실제로 이 버튼 태그는 폼 태그 안쪽에 존재하지 않는다면, 폼 태그의 바깥에 존재한다면 이 녀석은 서브밋의 역할을 가지지 않아요. 자, 이 작성 이 버튼은 아무리 눌러도요 넘어가지 않아요. 왜냐면 폼 태그 안쪽이 아니니까. 그러면 이 버튼의 기본 타입이 뭐냐? 얘는 기본 타입은 버튼이에요.
근데 이 녀석이 폼 태그 안쪽으로 들어오면, 폼 태그 안으로 들어오게 되면 그때 이 녀석은 기본 타입이 서브밋이 된다. 그래서 폼 태그 안에 인풋이나 텍스트 에어리아, 뭐 셀렉트 이런 녀석들을 서블릿으로 보낼 때, 서버 쪽으로 요청을 넘길 때 우리가 쓸 수 있는 거는 그냥 버튼, 타입 서브밋이겠죠. 이 버튼을 쓸 수 있고, 그 다음 인풋 타입 서브밋이라고 하는 저 녀석, 이렇게 두 가지를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둘 중에 여러분들이 편한 거 골라 쓰시면 되는데, 저는 주로 이 녀석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인풋 타입 서브밋을 쓴다라고 하면 밸류 같은 것도 따로 옵션으로 정해야 되고, 이제 이런 타입 같은 것도 써줘야 되고 하다 보니까 저는 보통 버튼을 써요. 근데 이렇게 쓰다 보면 이제 여러분들이 잘못 알고 쓰면 좀 위험할 수 있는 게, 자, 폼 태그 안쪽이지만 서브밋 역할을 수행하지 않는 그냥 버튼을 만들고 싶을 때가 있을 거잖아요. 이런 거. 그렇죠? 그럴 때에는 무조건 얘를 넣어줘야 돼요. 안 그러면 얘는 전송시킬 거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폼 태그 안으로 들어왔지만 타입 버튼이라는 걸 명시를 하게 되면 이 녀석은 전송을 안 시킵니다. 얘는 버튼이니까. 그래서 이것만 잘 주의를 해서 쓰신다면 저는 이제 버튼을 주로 사용을 한다. 여러분들은 편한 거 쓰시면 된다. 다만 쓸 때 주의를 좀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는 이게 좀 더 편해서, 그러니까 헷갈릴 수 있지만 사실 그 개념만 잘 잡아놓으면 헷갈리지 않는 부분이니까 저는 주로 이걸 사용을 하고요. 이거는 그냥 같이 남겨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렇게 작성 버튼을 만들어서 이제 실제로 서블릿 쪽으로 넘기게끔 세팅은 다 완료가 됐어요. 자, 근데 자, 하나 보여드릴 겁니다. 자, 작성 버튼을 딱 누르면 아까 전에 봤던 것처럼 이 키들로 이 값들을 쿼리 스트링 세팅, 파라미터 세팅에서 요청 이쪽으로 넘겨요. 그럼 이제 이 요청 받아들일 수 있는 서블릿 하나 만들고 get 파라미터를 통해 이 값들 꺼내오고 그 꺼내온 값들을 데이터베이스 쿼리문 짤 때 세팅하고 인서트 쿼리를 날려주면 되겠죠. 그리고 인서트 쿼리 같은 경우는 가져와야 될 결과가 존재하는 건 아니니까 알림창 같은 걸로 뭐 몇 번 게시물이 잘 쓰여졌습니다 라는 거 하나 그냥 보여주고, 그리고 나서 다시 어디로 돌려요? 리스트나 상세보기 쪽으로 돌리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어떤 식으로 기능을 만들어야 되는지는 나왔는데, 자, 얘네는 URL에 노출됐죠. 이게 만약 로그인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우리가 지금 작성 기능을 하고 있는 건데 이게 만약 로그인 기능이었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여기다가 아이디를 입력을 하고 그 다음 여기다가 비밀번호를 입력을 했어요. 로그인 기능이라고 가정을 하고 그 다음에 제가 로그인 버튼을 딱 눌렀는데 이 값들이 주소창에 그냥 나온대요. 그럼 제 옆에 있던 친구가 제가 입력한 거를 보고 얘 아이디 비밀번호는 뭐겠네? 그냥 알 수 있지 않을까요? 그쵸? 그래서 여기에 나타나지 않게 하는 방법을 우리가 배워볼 겁니다. 이것도 같이 배울 거예요. 여기에 지금 세팅된 이 값들은 똑같이 값을 넘겨주는 개념은 동일하게 가겠지만 이 URL에 실제로 이렇게 노출이 되냐 안 되냐 차이만 있는 그런 개념을 하나 배워볼 겁니다. 여기 이름은 다시 타이틀 바디로 바꿔주고요. 자, 이 폼 태그는 액션이라고 하는 옵션 말고 우리가 거의 필수로 항상 써주게 될 옵션이 하나가 더 있어요. 뭐냐면 메서드라고 하는 옵션입니다. 그리고 이 메서드는 기본적으로 get이라는 값을 가지게 돼요. 이 get은 어떤 get이냐면 우리가 그동안 서블릿을 사용할 때 이거 뭐예요? 두 get이죠. 이 두 get 메서드는 누가 실행시킨다고요? 웹서버가 실행을 시켜준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때 요청과 응답 정보를 같이 이쪽에다 세팅해서 실행시켜준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자, 여기에 적혀있는 이 두 get, 이게 이제 요청 방식입니다. 웹서버랑 우리 어플리케이션 그리고 JSP 이런 녀석들이 서로 통신할 때 어떤 방식으로 요청을 보낼 거고 어떤 방식으로 요청을 받을 건지에 대한 차이예요. 그래서 이 두 get이 get 요청을 받아들이겠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그 get 요청이 이걸 의미하는 거예요.
여기 메서드가 게시면 우리는 get 요청을 보내게 되는 거고 그 get 요청은 두 개수로만 받을 수 있게 돼요. 자, 제가 이 JSP 다이나믹 웹 프로젝트를 처음 만들 때 여러분들한테 get과 post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된다. 근데 나중에 여러분들 일하다 보면은 좀 더 많은 다양한 것들을 알아야 된다라고 하면서 한번 간단하게 말씀드린 적이 있었죠? 그래서 여기를 우리가 post라고 변경을 하게 되면 얘는 이제 두 get으로 못 받아요. 자, 메서드가 post가 되면 지금 당장 여기서 작성을 했을 때 가용하지 않는다. 이거는 일단 이런 서블릿을 못 찾아서 문제가 발생을 하는 거지만 여기 보시면 어때요? 일단 파라미터 세팅 안 되어 있어요. 이게 안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거를 실제로 받을 수 있게끔 이제 만들어서 보여드릴 거예요. 그냥 하다 보니까 작성 기능은 다 해야 되겠군요. 서블릿을 하나 만들어 주도록 하죠. 제가 delete 서블릿 하나 복사해서 article do write 서블릿 이라고 이름을 지어 주겠습니다. 그리고 이 녀석한테는 do write라는 요청을 받을 수 있게 하나 만들어 줄 거고요. 데이터베이스 요청 필요하니까 둘 거고, 얘도 화면에 이제 알림창 띄우고 넘어가는 형식으로 갈 거니까 이거 그대로 둘 겁니다. 그리고 나서 데이터베이스 연결되고, 파라미터 꺼내오는 거 이거 말고 다른 걸로 꺼내야 될 거고요. 쿼리 세팅 바꿀 겁니다. inserting into article, 그 다음에 where가 아니라 set, update date에는 now, 그리고 타이틀 이라는 컬럼에는 물음표 하나 뚫어서 치환해 줄 거고요. 그럼 body도 넣어줘야겠죠? 자, 우리가 아티클 테이블이 가지고 있는 컬럼이 이거 말고 여기로 봅시다. 지금 reg date, update date, 타이틀 body. 이러면 update date도 안 넣어도 되겠군요. 이것도 필요가 없겠어요. 이렇게.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쿼리를 세팅해서 delete가 아니라 insert 쿼리를 날릴 거다 라고 만들어 줄 거고요. 이런 식으로 갈 건데, 자, 여기서 do write 보낼 거고 타이틀과 body로 넘어올 거니까 파라미터 꺼내 볼까요? 여기다가 string title request가 가지고 있는 get 파라미터, 여기에 title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데이터를 꺼내 올 거고, body로 꺼내 주겠습니다. 그럼 여기다가 저기서 꺼내온 이 값들을 세팅. 자, 인서트 해줄 거고, 여기도 이런 거 하나 만들어 줄게요. 왜냐면 인서트 하고 나면 몇 번 게시글이 지금 인서트 되었는지 그 돌려주는 그런 게 있었기 때문에 몇 번 글이 작성되었습니다. 이렇게 보여주도록 하죠. 그리고 리스트가 아니라 여기에는 디테일에 id 이런 식으로 해서 아예 상세 보기 쪽으로 넘어가게끔 기능을 좀 만들어 줄게요. 자, 이렇게 열심히 만들어 놨는데 이제 서블릿 요청을 받아들일 수 있는 서블릿도 생성을 했어요. 근데 문제는 뭐래요? 이제 리소스는 가용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에러랑 좀 다른 에러가 발생을 했죠. 자, 이 녀석은 이제 뭐라고 하는 거냐면 아티클에 do write라는 요청을 받아들일 수 있는 서블릿은 있어요. 있는데 그 녀석이 이 포스트 요청을 받아들일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이건 지금 지원이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 이 녀석은 지금 do get이니까. 제가 write.jsp에 메서드를 포스트로 해놨거든요. 이걸 get으로 한다면, 이게 get이라면 실제로 작성은 돼요. 근데 문제가 있군요. SQL 예외 insert into article에 set title body.
이거는 확인을 좀 해봐야 되겠군요. 아티클을 한번 봅시다. 이거는 글을 조금 지우고 다시 하나, 그 다음에 아티클. 자, 이 상태로 있을 때 우리가 쿼리를 날린 게 이렇게니까 now를 넣어줬어야 되는군요. 제가 착각을 했네요. 이렇게 사이트 파디. 그다음 여기에는 이렇게 인설트 쿼리 다시 만들어 주도록 하고, 자, 테스트 하겠습니다. 지금 write.jsp는 게시고요. 우리 두 write 서블릿도 두 게시예요.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실제로 2번 글 작성됐다라고 하면서 상세 보기로도 문제없이 볼 수 있고요. 데이터베이스에도 게시글은 잘 들어와요. 이렇게 들어오는데 우리가 write.jsp의 그 메서드를 포스트라고만 바꿔도 얘는 지금 기능이 안 된단 말이에요. 이거는 포스트 방식으로 요청을 보냈을 때 그 요청은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자, 글쓰기 들어가서 이렇게 요청을 보내면 얘는 안 돼요. 자, 그럼 이거는 요청을 어떻게 받아야 되느냐? 두 get이 아니라 두 post로 받으면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서블릿을 처음에 만들고 나면 이제 두 get만 남겨놓고 두 post라고 되어 있던 녀석을 제거했었어요. 이거는 여러분들 따라하지 마시고 그냥 보세요. 서블릿을 우리가 이렇게 만들어낸다라고 하면은 이 녀석한테는 두 get과 두 post라고 하는 녀석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거 당분간 안 쓸 거예요 하면서 지웠어요. 그랬기 때문에 우린 지금 포스트 요청을 못 받는 겁니다. 자, 그럼 이거를 실제로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제가 두 포스트 메서드를 하나 만들어 줄 건데, 자, 이렇게 만들 겁니다. 자, 근데 이렇게 만든 이 녀석은 기본으로는 이렇게 들어가 있지만 사실 두 get을 할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바로 지웠군요. 애초에 처음 만들어낸 서블릿은 두 get으로 요청을 보내요. 자, 다시 보여드릴게요. 네. 테스트 사고 이것도 있다고. 자, 이렇게 만들어내면 이 두 포스트에는 두 get이 들어가 있죠. 자, 이건 우리가 예전에도 한번 보면서 말씀을 드렸던 거긴 한데 이거 따라갈 겁니다. 사실 슈퍼.2포스트 이런 식으로 가게끔 둬도 상관은 없어요. 어차피 하는 일은 똑같기 때문에. 네, 여기를 두 get으로, 그리고 요청과 응답 이렇게 넘겨주는 것도 동일하게 진행할 거고요. 자, 그럼 결국에는 포스트라고 write.jsp에서 이 메서드 포스트라고 넘어온 이 요청은 얘가 받아요. 두 get이 아닌 두 포스트 이 녀석이 받습니다. 받아다가 무슨 일을 하느냐? 그때 받아온 요청 정보, 응답 정보를 두 get한테 다시 일을 넘기면서 줘버려요. 결국에는 얘가 일을 할 거다. 그래서 지금 두 포스트로 변경된 이 상태로 기능을 테스트를 해보면, 자, 아까랑 뭐가 달라요? 쿼리 스트링 세팅이 안 되죠. get 요청으로, get 방식으로 요청을 보내면 여기에 쿼리 스트링으로 쭉 나열돼요. 우리가 파라미터 세팅한 건 다 나와요, 여기에. 근데 포스트 요청으로 보내면 URL에 직접적인 노출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요청에는 잘 세팅이 되어 있을 거고 그 요청 정보를 get으로 다 결국 두 get한테 일을 시켰으니까 얘는 파라미터를 꺼내오는데 문제가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데이터베이스에 넣는 것도 문제가 없는 거죠. get 방식과 포스트 방식, 이 두 가지는 여러분들이 무조건 사용할 줄 알아야 되는 방식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러면 get과 post 이 두 녀석은
URL에 파라미터가 노출이 되냐? 이런 차이겠죠? 자, 근데 이 차이가 어떤 이점이 있을 것 같아요? 이 차이 때문에 생기는 이점. 여기서 이제 많이들 오해를 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보안에 좋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꽤나 많이 생겨요. 이 차이 때문에. 근데 사실 이건 보안에 좋다의 영향은 없어요. 정말로 옆에 있는 사람이 직접적으로 얘를 쳐다볼 수 있냐 없느냐의 차이는 물론 있겠지만 그것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 자, 제가 지금 포스트 상태죠. 개발자 도구를 열어놓고 다시 한번 해볼게요. 글쓰기 들어가서 요청을 뭐 이렇게 보냅니다. 작성을 해요. 그러면 이 작성 버튼을 누름과 동시에 do write라는 요청이 우리가 넘어가게 되는데, 자, 이렇게 넘어갔습니다. do write. 그리고 알림창이 떴죠. 자, 이 상태에서 URL에 나타나지는 않지만 이 do write라는 요청에는 우리가 넘긴 정보가 여기 들어있어요. 이래서 보안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이거는 보안 때문에 쓰는 방식이 아닙니다. 그냥 파라미터를 노출하냐 하지 않냐의 차이지 이게 보안에 막 정말 뭔가 의미가 있고 이런 거는 절대 아니에요. 그래서 오해를 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get으로도 한번 보여드리죠. 여기만 get으로 바뀌면 자, 글쓰기 했을 때 작성하면은 얘는 그냥 노출이 되는 거 이렇게 차이가 있는 거죠. 이거 말고 없어요. 일단 그렇게 생각하셔도 돼요. 그래서 보안에는 의미가 없다. 그냥 보여지냐 보여지지 않냐의 차이다. 네, 우리는 대부분 게시판에서 포스트 방식을 좀 많이 사용하게 될 겁니다. 물론 별로 URL에서도 별로 가릴 필요가 없다라고 한다면 그냥 get 방식을 해도 무방하고요. 그건 이제 여러분들이 판단하기 나름이에요. 자, 그러면 이렇게 글쓰기 기능 제가 하나 만들어 봤는데 이거를 뭐 커밋을 남겨드리도록 하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실제로 다른 걸 한번 만들어 보죠. 일단 그리고 요거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작성 버튼 밑에다가 취소 버튼 하나 만들게요. 작성하러 들어왔는데 글쓰기 싫으면 뒤로 갈 수 있어야겠죠? 이거는 이제 리스트에서 글쓰기로 오니까 리스트로 가겠습니다. 취소. 아니면 뭐 히스토리백 같은 거 써도 되겠죠? 어차피 뒤로 가기 역할을 하는 거니까. 근데 뭐 이렇게 그냥 해주도록 하고 글쓰기에서 취소 버튼 누르면 이렇게 리스트로 돌아올 수 있고 작성 버튼 누르면 넘어갈 거고요. 자, 그리고 제가 아까 이거 하나 빼먹은 거 있어가지고 이거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자, 지금 이렇게만 띄워놔도 사실 사용자한테 여기다가 지금 제목 입력해, 내용 입력해 라고 하는 사실은 얼추 알 수 있는 사실인 건 맞지만 이것보다 조금 더 명확하게 사용자들한테 티를 낼 수 있는 방법. 자, 인풋 태그에 placeholder라고 하는 옵션 속성값이 있고요. 이 녀석한테 이런 식으로 글자를 타이핑해 준다면 이거 많이들 봤죠? 무언가를 입력해야 될 때 이렇게 회색 연한 색깔로 글자가 써 있고 실제로 입력하면 얘는 사라질 거고요. 글자가 다시 다 지워진다면 다시 나타날 거고요. 이런 걸 통해서 사용자한테 좀 더 인지를 시킬 수 있는 방법도 있다. 자, 이렇게까지 한 걸로 제가 커밋을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나머지는 일단은 오케이. 여기까지 하도록 하죠. 일단은 커밋을 남길게요. 여러분들은 쉬는 시간을 가지셨다가 10분에 자리에 앉도록 하겠습니다.